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미터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또 새해가 밝았네요. 올해도 여러분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또 시험도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공시법 기본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기본 강의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입문 강의를 기초로 해서요. 시험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좀 더 넓게 입문 강의보다는 조금 깊게 들어갈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을요 다 하기보다는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생략하고 가기도 하고요. 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아직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략하면서 다음 또 3, 4월 강의 때, 자, 1, 2월 강의를 충실하게 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알게 되는 부분들은 3, 4월 강의 때 정리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출제 가능성이 좀 적으면서 또 뭐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제 아주 너무 깊이 있는 내용, 이런 부분은 또 약간 그 심화 강의 때 하기로 하고요. 약간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대부분을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입문 강의 때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하나하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1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자, 제1편은 지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거죠. 자, 지적입니다. 자,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1편 지적이죠. 자,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것만을 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등록하여 그 다음에 공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록하여 공시하고 나아가 이것을 관리하는 일련의 제도들을 모두 우리는 지적제도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이죠. 등록. 어떻게 등록되는 줄을 알아야 공시가 되더라도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1장 보시면요. 지적제도 개설해 가지고요. 자, 제1장 지적제도 개설에서는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적제도 개설 1장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기본 강의를 통해서 다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해하게 되는 제도가 되는 거죠. 자, 지적해서요. 지적의 의의가 있고요. 그 밑에 제2절에서 지적의 3요소 있는데 지적의 3요소는 바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이 세 가지가 지적의 3요소가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은요. 먼저 토지 보시면 토지에서 핵심적인 것은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유지건, 사유지건, 또 공유지건 간에 모두 등록한다. 지적공부에 모두 등록하는 이유, 즉 지적공부에 토지를 이렇게 등록하는 이유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국토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다 등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등록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등록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토지에 무엇을 등록하느냐 했을 때요.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거죠. 자, 토지에 등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가 되는 거죠. 자, 토지의 표시는 그 토지의 물리적인 외형을 의미한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6가지가 있죠.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
물론 토지의 정보로는 이 6가지 토지의 표시 이외에도 뭐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만 특히 토지의 외형, 그 자체의 물리적 현황인 토지의 표시인 이 6가지. 이건 개념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 6가지를 등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토지의 표시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니까요. 그 소유자도 부수적으로 이제 등록을 합니다. 뭐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등록 보시면은 이 모든 토지를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그 필지마다 토지를 세는 단위가 필지죠.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에 해당하는 것이 소유자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죠.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소재라는 것은 이제 동이나 리를 말하는 거죠.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인 동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 지적공부라는 이름을 가진 공부는 없고요. 지적에 관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적 그러면은요, 이 토지의 표시를 의미합니다. 지적은 토지 자체의 정보를 주로 의미해요. 인적사항 그러면 사람의 정보고 지적사항 그러면 토지의 정보인데 토지의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죠. 그래서 자, 지적 공부는 이제 토지의 정보에 관한 공적인 장부다 해서 지적 공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전명부,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7가지가 있고요. 그 이외에 또 전산화된 지적 공부 해서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것, 이것이 바로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말해요. 그래서 총 이제 8가지가 되는 거죠. 8가지. 이 8가지 중에서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7가지 지적 공부가 중요하고 나머지 그 7가지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이제 등록하게 되는 거죠. 이 지적 공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요, 우리가 제3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지적 공부의 종류와 그 등록 사항은. 자, 요게 이제 개념이 되는 거죠. 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3절에서요. 지적제도의 기능이 있는데요. 기능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용계획의 기준이 된다든지 또는 과세의 또 기준이 되는 것이죠. 토지의 정보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넘기시면은요, 이제 그러니까 지적 제도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지적 제도의 유형입니다. 자, 이 유형에서도요,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요, 우리가 지적 제도를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유형을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다만 시험 문제에 혹시 나오게 된다면은 그 2 보시면은요, 토지의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해서 양가로 1번 도해 지적이 있고 양가로 2번 수치 지적이 있는데 그 토지의 경계 표시 방법에 의한 분류 여기다만 이제 하나 별표만 쳐주십시오. 자, 도해 지적, 수치 지적은 우리가 인문 강의 시간에 그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도면에 표시하게 되면은 도해 지적이고요. 좌표의 방법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제 좌표 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에 우리 전국의 모든 토지는요 도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토지는 도해 지적을 취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그 경계의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요 좌표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좌표 지적이라고 한다. 좌표 지적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이런 곳에서 주로 좌표 지적을 이용하고 있죠.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뒤에 지적도, 임야도,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 그 옆에다가 별표 하나 친 다음에요. 도해 지적과 수치 지적의 서로 그 장단점 이것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장단점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장단점만 좀 기억하면 된다라고만 기억하십시오.
이 장단점은 시험이 지나면은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의지적인 모든 게 장점이지만 도의지적은 정밀도가 좀 낮다라는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으로 경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좌표지적을 취하기 때문에 좌표지적의 장점은 이제 정밀도가 높다라는 것 하나의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내용들은요, 시험에 그렇게 나올 만한 내용들은 아니고 또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넘어갑니다. 자, 제1장은요, 별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넘기시면은요, 제5절에서, 자, 그러면 이런 지적제도, 이렇게 지적제도를 이제 규율하는 법으로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5절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말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서 지적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적법이라고 표현하면은 이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정확한 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확한 명칭도 기억은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요. 제5절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뭐 개념이나 목적, 또 이념 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지적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요. 두 번째 읽을 때 또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외 독을 할 때 그때 한번 쭉 읽어보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넘어가는데요. 양가로 2번 보시면요. 그 목적 있죠? 목적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목적 이것은 한 2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별표만 하나 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이념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다만 좀 기억은 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별표 하나만 쳐놓으십시오. 두 번째 읽다 보면은 3, 4, 5에는요 쭉 읽고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기본 이념은 별표 하나 치고 넘어가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3에서 용어의 정의가 있죠. 자, 용어의 정의는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 놓으십시오. 용어의 정의는 그래도 한 10년에 두세 번은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출제 가능성이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때 그 용어의 정의는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죠. 지적 기준점, 지적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제주사 측량 쭉 한 다음에 또 지적 소관청, 지적 공부, 연속 지적도, 부동산 종합 공부.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요 개념들은요. 지금 읽는 것이 아니라 다 공부를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한 다음에 이것도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1장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어의 정의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 보시면은 또 양가로 10번 보시면 토지의 표시 있죠. 자, 토지의 표시 개념이 나오죠. 이렇게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용어의 정의로 있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내용을 다룰 때 우리가 개념들도 함께 보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일단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1장은요, 이렇게 쉽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제 있고 하니까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2외독 할 때 자세히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본격적으로요, 제2장 바로 토지의 등록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토지의 등록이 지적법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과연 어떻게 등록이 되느냐? 어떻게 등록되는 줄을 알아야 우리가 지적 공부를 봤을 때, 공시가 돼서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의 등록, 여기가 이제 지적법에서 이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토지에 등록해서요. 제1절 보시면 토지의 등록 방법이 있는데요. 자, 토지를 등록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소유자도 등록을 합니다만은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토지의 표시예요.
자, 토지의 표시를 어떻게 등록하느냐 해서 먼저 등록 원칙해서요. 양가로 1번에 자, 지적 국정주의가 있죠. 자, 이런 지적에 관한 사항들이요. 지적 그러면 우리가 토지의 표시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지적에 관한 사항은 자, 지번을 정할 때요. 내가 토지를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숫자로 지번을 부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같은 동, 같은 리 안에 일본 토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7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뭐 7번이다. 그럼 7번 토지만 여러 개 존재해 버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지적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국가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국가가 전국토를 통일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적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국가만이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지적 국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지적에 관한 사무는요. 국가사무예요. 국가사무. 대한민국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자치사무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국가사무라고 했을 때 국가가 정하는데 이제 행정부에서 정하게 되겠죠. 특히 이렇게 지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국가에서 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적 국정주의에서요. 국토교통부 장관에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죠. 전국의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되겠죠.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자, 정확한 조사 측량에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지적 공부에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심사를 합니다. 다 조사를 한다는 거죠. 조사하고 또 면적, 경계, 좌표, 정확한 측정값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측량까지 하여서 정확한 내용을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적 국정주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그리고 뒤에 소재도 일단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고요. 소재. 자, 보통 우리가 인문 강의 통해서 보면은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사람은 지적소관청이죠. 그런데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하고요.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 관할 토지에 대해서만 등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모든 토지라는 말이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로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적법 하다 보면 보통 주어는 지적소관청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로 나오는 것은요. 딱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래서 이 4가지는 우리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로 나오면 다 틀린 표현이 됩니다.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지적국정주의에서 한번 나와요.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모든 토지를 다 등록을 하였습니다. 자, 등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요. 자,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여러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있고 여기는 이제 바다예요. 바다가 있는데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등록을 했는데 여기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토지가. 자,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이 토지에 대해서 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롭게 그 토지의 표시를 정해야 되겠죠. 새로이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지적공부를 열어서. 또는 어떤 토지는요, 여기에 삐쭉 나와 있는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삐쭉 나와 있는 토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해수면이 올라와 가지고 여기가 바다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바다가 됐어요. 자, 바다가 되면은 지적 공부를 열어서 더 이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지적 공부를 열어서 이것을 등록을 이제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하는 지적을 또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토지는요, 여기 있는 토지는 뭐 바다가 된 것도 아니고 새롭게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도 아니고요. 맞고 이 토지의 원래 지목이 전이었는데요. 전을 과수원으로 이제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거죠. 변경됩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정한다든지 말소한다든지 또 변경하게 되면은 지적 공부를 열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개별적인 토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말소,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지적소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일이 다 이걸 또 정리하려고 하게 되면은 전국의 토지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엄청나게 많은 필지가 이렇게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일일이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따라서요. 모든 토지가 등록된 이후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경우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할 때 이럴 때는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권리에 있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권리가 이렇게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경우에는 변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토지도 이렇게 새로이 정하고도 말소, 변경하기 때문에 토지의 변동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토지의 변동이라고만 하게 되면은 토지의 표시가 변동되느냐 아니면 토지의 권리가 변동되느냐 이것이 혼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가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되는 경우에는 변동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렇게 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동. 자, 그래서 모든 토지가 등록된 이후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정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시장, 그 필지의 이동이 발생한 그 시장이나 군수라든지 구청장, 그 토지가 있는 구청장에게 어떻습니까? 위임을 합니다. 너희들이 좀 정리를 하라는 것이죠. 결정해서 정리하라고 위임을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아니에요. 원래 국가사무이지만은 지적소관청, 즉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실질적으로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등록한 다음에 그 이후에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지적소관청,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제 관할한다. 새롭게 등록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요. 자, 모든 토지는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부터 발생하는 토지의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다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적 사무는 지적소관청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임에 의해서 국가사무를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적소관청에 등록하는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죠. 지적소관청이라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죠. 그래서 직권등록주의 보시면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에다 체크하시고요. 토지 소유, 토지 이동이 있으면요. 빨리빨리 정확한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지적소관청에서 이런 지목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항상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살피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지목이 변경됐다랄지 이런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그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한테 신청을 강제를 합니다. 빨리빨리 신청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가로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여기서는 지적소관청이 주어가 되는 거죠. 자,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은 지적소관청이 이때부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요, 신청이 없어요. 자, 신청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토지의 표시에 변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으면은 지적 공부를 그대로 두고 있다.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두고 있으면은 잘못된 정보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정확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담기 위해서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에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권등록주의라고 합니다. 직권등록주의.
자, 다만요, 그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토지 이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만 나오고요, 소재는 빠져 있죠, 소재. 자, 소재는요, 소재의 변경이 생겨도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토지의 표시에 변경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나 지적소관청이요, 이 소재까지 정하지는 못합니다. 소재는 동이름, 리이름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지적소관청에 동이름, 리이름까지 정하게 되면은 시군구의 장이 정하게 되면요, 같은 시 안에는 같은 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겠죠. 서울에 여기 뭐 서초구가 있고 여기가 강남구가 있고요. 여기 또 송파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는 여러 개의 동이 있죠. 여러 개의 동이 있고 여기도 여러 개의 동이 있는데 여기도 여러 개의 동이 있죠. 만약에 구청장에 그 동 이름까지 정하게 되면은 이 구청장에 자기가 뭐 좋아하는 이름으로 쭉 적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장도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을 쭉 동 이름으로 적고요. 또 송파구청장도 자기가 좋아하는 동 이름을 쭉 적다 보면은 서로 동 이름이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일은 없겠지만요. 서초구청장이 꽃을 좋아한다 그래서 꽃 이름으로 동 이름을 다 정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강남구청장도 나도 꽃을 좋아한다 해서 꽃 이름으로 동 이름을 또 다 정해버려요. 그런데 옆에 있던 송파구청장도 사실 나도 꽃 이름을 좋아한다 해서 꽃 이름으로 다 동 이름을 정해버리면은 같은 장미동이라는 것이요, 서울 시내에만 여러 개가 생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 혼동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요, 동 이름, 리 이름은 전국적으로 되도록이면 안 겹치는 게 좋은 거죠. 따라서 동 이름, 리 이름은요, 전국적인 관할을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이 소재에 대해서는 결정할 권한이 없고요. 나머지 5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여 등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국정주의와 이제 직권등록주의.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이제 직권으로도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해서 직권등록주의라고 합니다. 자, 밑에 토지 등록의 효력이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등록 원칙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토지의 이제 등록 절차,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등록 절차는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가를 이번 예외에서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직권으로 등록할 때요, 그 절차가 나옵니다. 직권 등록에 있어서 절차. 자, 그 절차는요, 가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한 10년에 한두 번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권에 의해서 등록하는 그 절차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절차이죠. 그 절차. 자세한 내용을 볼 필요는 없고요. 그 절차에 대한 그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절차와 관련돼서 직권으로 등록할 때 자, 지적 공부에는 정확한 내용이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할 때는요,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 필요하면 측량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조사가. 다만 토지 이동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요. 토지 이동 현황에 대한, 그러니까 토지 이동에 대한 지금 직권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는 거죠. 조사. 자,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요, 이것을 조사부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조사한 내용을 조사부에 정리해요. 그리고 조사부에 정리한 내용을요,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게 되면 이것을 조서라고 합니다. 조서. 보통 관공서에서 작성한 어떤 서류들이 보통 이제 조서라고 하는 거죠. 조서. 그래서 조서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이제 정리, 즉 등록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조서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요.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를 받게 되면요. 이렇게 결의서라고 해요. 결의서. 결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를 위한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는 토지 이동 정리예요.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의서를 받아가지고요. 결재받은 내용대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의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러면 직권에 의한 정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과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의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로 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의서에 따라서 정리 또는 등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순서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요, 가끔 조사부하고 조서는 비슷한 형식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하게 돼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생략돼서 출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방가를 1번 보시면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 그래서 방가를 2번 보시면은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는 먼저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한 때는 이제 조사부를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조사부에. 그리고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을 하고요.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서를 보시면은,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마지막으로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첨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도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방가로 2에서 첫 번째 줄에 조사에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조사와 결의서, 예,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적 국정주의와 직권 등록주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등록을 할 때는 이렇게 국가만이 등록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결국 등록, 정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지적소관청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를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는 지적소관청이 결국 소재를 제외하고는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등록 단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등록을 할 때는 토지를 세는 단위인 필지별로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지라는 개념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등록은 필지별로 한다. 그러면 필지라는 개념은 바로 토지의 등록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이 있죠. 세 번째 줄 보시면은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필지. 자, 필지와 관련돼서요. 그러면 우리가 필지는 자연적으로 구획된 게 아닙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갑이 소유하고 있었을 때요.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이것을 나누어서 팔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죠. 분할. 자, 분할을 할 때는요, 갑이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두 필지가 발생하는 거죠. 또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필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분할하고 이렇게 분할하고 또 두 번 또 분할을 또 한 번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분할하게 되면 네 필지가 되는 거죠. 자, 필지는요, 갑의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나뉠 수도 있고 저렇게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지는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인위적으로 구획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줄을 보시면 인위적으로 필지 단위로 구분하여 지번, 지목 등을 등록하게 된다. 인위적이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 밑에다가요, 자연적으로 구획된 게 아닙니다. 필지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필지 단위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 3,500만 필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 3,000에서 한 3,500만 필지 사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 단위로 하나하나 등록하는데요. 자, 필지는 소재 등록 단위인데, 그러면요,
필지마다 등록한다고 했을 때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양가를 2번 보시면 한 필지가 될 수 없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필지가 됐을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필지의 성립 요건이라는 게 나와요. 자, 필지의 성립 요건은요. 오른쪽에다 이렇게 쓰세요. 합병이 가능한 토지. 합병 가능한 토지만이 한 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지는 인위적으로 구획되기 때문에요. 자, 보죠. 이 두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합병이라고 하는 거죠. 합병. 이렇게 합병을 합니다. 자, 합병을 하면 두 필지가 이제 한 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토지를요, 합병을 할 수가 없다. 합병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한 필지가 될 수가 없겠죠. 합병이 가능해야만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필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것은 결국 합병이 가능한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가 있지만 합병을 할 수 없는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합병에 그 가능한 토지냐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냐는 합병 시간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합니다. 따로 공부를 하지만 여기서는 합병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내용만 몇 개 봅니다. 그래서요, 총 이제 6가지가 있는데요. 자, 보죠. 먼저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요. 지번부여 지역은요.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전체적으로요. 자, 보죠. 여기가 이제 서초동이라고 하고요.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서초동이라고 하고요. 여기 옆에는 서초구 옆에 방배동이 있습니다. 방배동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는 한 3,500만 필지 정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번을 부여할 때요. 1번부터 2번 쭉 이렇게 전국을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다 보면은요. 맨 중간, 여기 중간쯤 가면은 100만 21번, 100만 22번지, 100만 23번지 나오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범지는 뭐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2300만 52번지 이렇게 나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번이 길어지죠. 우리가 인식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따라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전국을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리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서초동에서요. 자, 서초동에 여기 여러 필지가 있겠죠. 그러면 서초동에서 여기서 1번지, 2번지, 3번지 시작을 하고요. 다시 방배동으로 넘어오게 되면 서초동 마지막 지번이 1500번지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1501, 1502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번은 동별로, 또 시골은 이제 리가 되겠죠. 동별로, 리별로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동리별로 부여하기 때문에요. 이 동리, 이 소재가 어떻습니까?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번부여 단위 지역, 즉 지번부여 지역이 돼요. 동리가. 자, 그러면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단위 지역, 지번부여 지역이 같으면 한 필지가 될 수 있는데, 자, 어떤 필지가요? 여기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필지가 하나 있어요. 자, 이 토지를 두 개를 합병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한 필지가 돼 버리면 이 한 필지는 서초동에 있는 겁니까? 방배동에 있는 겁니까? 소재를 정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소재, 즉 동리, 즉 지번부여 지역이 다르면요. 한 필지로 할 수가 없어요. 한 필지가 안 된다. 이건 항상 별도의 필지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합병을 할 수가 없다. 즉 한 필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같은 지번부여 지역 내라고 해보죠. 같은 서초동에 있는 두 개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서초동에 이렇게 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토지가 있다고 했을 때요. 자, 그런데 서초동에 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토지는 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합병을 하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갑이 소유하는 것이 될 것이고 여기 부분은 또 을이 소유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의 등기법, 우리 등기 제도라는 것이요.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필지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항상 전체에 대해서만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한 필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을 하지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에서요. 이것은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한 필지 일부만 따로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 소유자가 다르면은 한 필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방가로 2번 보시면은 소유자가 동일했을 경우에 둘 다 소유자가 갑이면 어떻습니까? 이걸 필지를 합병하게 되면은 전체 토지를 갑이 소유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를 갑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소유하게 되니까 이것은 합병을 할 수가 있죠. 즉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가로 3번은요. 조금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보시면은 4번 하기 전에 방가로 6번을 보죠. 자, 6번도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둘 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동일하면은 이건 합병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런데요. 이 갑이 소유하는 요 토지요. 왼쪽에 있는 토지는 등기가 된 토지예요. 그러나 이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지적공부에는요. 모든 토지를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권으로도 등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토지는 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만은 모든 토지가 다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요. 등기부 없는 토지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 토지는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는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등기된 토지가 있고 하나는 등기되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합병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일부만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만 등기되는 꼴이 되잖아요. 한 필지의 일부만 소유권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등기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둘 다 하나는 등기되어 있고 하나는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요.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등기가 된 경우에 그래서 하나는 등기되어 있고 등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을 원하면은요. 갑이 이 등기 안 된 토지를 이제 등기를 하면 되겠죠.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둘 다 등기가 됐으니까 이제는 합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는 합병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 토지도 등기가 안 돼 있고 그런데 요 토지도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합병이 가능하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합병을 해도 상관이 없죠. 소유자가 동일하고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합병을 했을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죠.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합병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둘 다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등기되고 하나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합병이 안 돼요. 즉,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방가로 4번 보시면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집안이 연속이라는 것은 합병하려는 두 토지가 최소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쪽에 있는 토지하고요, 여기에 있는 토지하고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는 뭐 다른 토지들이 존재해요. 아니면 여기 강이 흐를 수도 있고 도로가 지나갈 수도 있고 다른 토지들도 있습니다. 이 토지와 이 토지를 어떻게 합병하겠습니까? 합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집안이 연속된다는 것은요. 두 토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접속되어 있을 경우만 합병이 가능하지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다.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또 합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5번 보시면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자,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적 공부에 실제 토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토지를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축소시켜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축소시키는 정도를 우리는 축척이라고 하는 거죠. 축척에 의해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 토지를요. 이것도 한 100평이고 이것도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이면 330제곱미터죠. 그래서 이것을 등록을 합니다. 이것은 축척에 의해서 지적도에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는데 이 토지는요. 600분의 1 축척으로 등록을 했어요. 600분의 1 축척을 하니까 요만큼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의 토지는요. 또 지도에 등록을 하는데 이것은 1200분의 1 축척으로 등록을 했어요. 1200분의 1. 더 작게 줄였다는 거죠. 더 작게 줄이다 보니까 600분의 1로 똑같은 100평짜리가 600분의 1로 줄였을 때 이렇게 되면은 1200분의 1로 줄이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더 작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두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축척이 다릅니다. 축척이 다른 상태에서요, 이 토지를 합병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합병을 하면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실제 토지는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와버리겠죠. 도면에는. 그러니까 실제하고 어떻게 됩니까? 틀려져 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축척이 다르면은요, 이렇게 다른 축척에 등록되어 있을 때는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고 싶으면은요, 먼저 이 토지의 축척을요, 일치를 시켜야 돼요. 600분의 1과. 그래서 이것을 1200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600분의 1로 어떻습니까? 변경을 하게 되면은 600분의 1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200분의 1일 때는 이렇게 생겼지만은 600분의 1로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축척이 동일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합병이 가능하겠죠. 한 필지로 합병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3번이 있죠. 자, 3번은요, 이제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지목이. 자, 소유자도 동일하고 둘 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집안도 연속되어 있어요. 또 지번부여직도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목이요. 이 토지는 여기는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과수원에 이제 과일을 심고 가꾸기 위해서 여기는 주택을 지어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토지예요. 주택을 지어서. 그러면 이거는 대지가 되니까 D가 되겠죠. 자, 두 토지는 어떻습니까? 지목이 다르죠. 모든 게 다 요건이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걸 합병해 버리면은 이제 지목은요, 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과세 기준입니다. 자, 과세를 할 때 대니까 여기서는 과세가 많이 나갈 것이고요. 과수원이니까 수입이 뭐 그렇게 많이 생길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세금이 좀 적게 나겠죠. 만약 이것을 합병을 해버리면은, 그래서 한 필지에는요, 오로지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필지에 2개 이상의 지목이 설정돼 버리면은 과세 기준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한 필지는 오로지 하나의 지목만 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지목이 대가 되겠습니까? 과수원이 되겠습니까? 대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너무 손해보는 거죠. 세금이 너무 많아질 것이고, 과수원으로 하게 되면 세금이 너무 줄어들게 되겠죠.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한 필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목이 다르면.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의 필지로 계속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뭐 대를 과수원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지목이 동일했으니까 합병할 수가 있고 한 필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을 보았는데 이것은 합병 시간에도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필지의 성립 요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양입지라는 게 있습니다. 양입지. 그 양입지에다가는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입지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 양입지는요, 모든 한 필지가 되는 요건을 다 갖추었지만 지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지목이 다른데요, 약간 좀 일반적인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목장용지로 하죠. 목장용지. 여기 목장용지가 있습니다. 목장용지라는 것은 뭐 소들 이렇게 키우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서 키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소를 풀어서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목장용지가 되는데, 소들이 물목이라고 해요. 여기에 물 웅덩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물이 고여 있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라고 합니다. 유지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안에 유지가 있죠. 그래서 소유자도 다 동일하고 붙어 있고요. 지번부여지역도 동일하고 모든 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합병을 못하지만은 이 두 토지는 약간 특색이 있는 것이요. 이 유지 자체가 독립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장용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목장용지가 없으면은요, 유지도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듯이 이렇게 목장용지를 위해서 이렇게 종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요. 이게 종된 토지인 거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목장용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다. 그래서 이 유지는 종된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지목 간에요, 주종 관계가 있어요. 그럼 목장용지가 이것이 이제 주된 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지목들이 서로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요, 이런 경우에는 이 종된 토지를요, 주된 토지에 이렇게 편입시켜서요, 한 필지로, 전체를 한 필지로, 두 필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필지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필지로.
전체를 한 필지로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전체를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전체를 한 필지로 등록되는 토지, 이런 종된 토지를요, 우리는 양입지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된 목적의 토지에 편입시켜서 한 필지로 등록을 합니다. 만약 이런 종된 목적의 토지들까지요, 전부 다 별도의 토지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전국의 필지 수가 너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기 논들이 있습니다. 논이 한 4개가 이렇게 있어요. 논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도랑이 있죠. 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도랑은 물이 흐르는 도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벼가 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여기서 벼가 나는 곳은요, 논답자를 써가지고 여기는 답이라고 해요. 답. 지목이 답이고 여기는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어떻습니까? 지목은 틀려요. 지목은 틀리지만은 이 답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종된 토지죠. 논이 있으니까 도랑이 필요한 것이, 논이 없으면 도랑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종된 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국어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다 별도의 필지로 등록하다 보면은요, 너무 필지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몇억 개, 몇십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종된 목적의 토지는 주된 목적의 토지에 편입시켜서요, 전체적으로 그냥 답으로 하나의 토지로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된 목적의 토지에 편입되어 한 필지로 등록되는 종된 토지를 우리는 양입지라고 합니다. 양입지. 그 양입지의 개념만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방가로 2번, 의의에서는 우리가 방금 했던 양입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양입지는요, 방가로 1의 의의에서 4번째 줄에 종된 토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필지로 등록되는, 편입되는 종된 토지다. 자, 양입지의 요건 보시면 이런 경우가 양입지가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주된 용도의 편의, 자, 편의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의 부지들, 뭐 도로나 국어 이런 것들도요, 모든 게 이렇게 됩니다.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또 종된 용도의 토지에,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인 토지로서, 접속은 붙어 있다는 거죠. 또는 둘러싸이는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된 용도의 토지라는 겁니다. 토지. 이런 경우에는 한 필지로 이제 편입시켜서 주된 용도의 토지에 따라서 한 필지로 등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양입지의 제한입니다. 일정한 경우에는요, 양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양입지가 제한된다. 자, 종된 목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지만은 양입을 할 수 없는, 양입이 안 되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된 토지가 양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별도의 필지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 토지라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가요. 만약에요, 첫 번째가 목장용지 안에요, 주택을 지었을 때요. 자, 목장일을 하기 위해서 좀 가까이서 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택을 지어서 집 짓고 삽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어떻습니까? 유지가 아니라 대가 되겠죠. 대지가 됩니다. 대지. 종된 목적의 토지가 대가 됐을 때는요, 대지는 항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자, 유지는 목장 용지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나 여기가 만약에 대지가 됐을 때는요, 사람이 있고 목장 용지가 있는 것이지 목장 용지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따라서 대는 항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요, 다른 토지에 종된 목적의 토지라는 이유로 편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인 경우에는요, 양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있죠. 만약에 대인 경우에는요, 항상 별도의 필지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대가 아니라면은요, 유지면은 편입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 유지가요, 소규모 토지였을 때 이것이 편입이 되는 것이지, 이 유지가요, 목장 용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10%를 초과합니다. 초과라는 건 넘어선다는 것이죠. 딱 10%까지는 괜찮은데 10%를 초과하게 되면요, 이 유지가 목장 용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거죠.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어떻습니까?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10%를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양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목장 용지가 2300제곱미터인데 유지가 231제곱미터가 돼요. 그러면 1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양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양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별도의 필지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10%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 용지가요. 한 5,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런데 유지가요. 한 4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0%를 초과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지 자체가 400제곱미터면은 그 유지 자체도 꽤 넓은 토지라는 거죠. 우리가 100평이 330제곱미터죠. 그러니까 400제곱미터면은 100평이 훨씬 넘어가는 토지죠. 그 자체가 꽤 넓은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하여 과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1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종된 목적의 토지가요. 100평이 33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30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30이에요. 330이 100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딱 330까지는 괜찮지만은 거기서 초과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도 양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목장 용지가 5,000제곱미터인데 유지가 331이면은요. 유지니까 대도 아니고 10%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지 자체 면적이 330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양입이 안 된다. 양입이 안 된다는 것은 별도의 필지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토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필지별로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한 필지가 되는 요건과 그 다음에 양입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요, 필지별로 등록하는 구체적으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이제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